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발표자 김예슬입니다. 2차 디자인 회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컨셉 설명 후 1차 디자인 회의 크리틱 사항 그리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과 구조 및 시공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컨셉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자연의 희생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역설적으로 공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생이라는 주제를 현대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필요악이었던 자연의 희생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며 도시를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빌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파괴와 동식물의 피해를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지난 1차 디자인 회의에서 저희는 좋은 개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논리적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한 파빌리온은 이러한 현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놀이공간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인간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파빌리온으로도 존재해 있다가 파빌리온 해체 후에는 길고양이들에게 장기적인 쉘터의 역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파빌리온의 메인 구조체를 자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을 빌려온다는 것을 메인 구조체에서 일부 떼온다는 의미로 파빌리온에서 표현하였고 많이 빌려오면 빌려올수록 자연을 상징하는 메인 구조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과도하게 빌려오면 자연은 파괴된다는 것을 파빌리온의 절단면에 거울을 부착하고 그 거울에 비쳐 보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울을 사용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파빌리온을 지나쳐갈 때 그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의식적으로 파빌리온에 다가가 거울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거울을 통해 보임으로써 자연 파괴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전체적인 파빌리온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스케일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처럼 파빌리온으로 존재할 때 인간과 동물의 공생에는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해체 후에 동물만을 위한 구조체를 만듦으로써 공생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려 노력했습니다. 파빌리온 해체 후 삼각형 모듈을 이용하여 길고양이들에게 쉘터를 제공함으로써 해체 이후에도 새로운 공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조입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모듈을 사용하여 쉽게 제작하고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연결부재와 판부재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모듈을 제시하고 이를 연결해 나가며 파빌리온을 완성하는 형태로 파빌리온을 제작합니다. 재료로는 폴리프로필렌을 선택했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은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우수하며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인데다가 항균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후에 길고양이들의 쉘터로 이용할 때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여 판부재와 조인트를 제작하고 완성된 파빌리온엔 거울을 부착하여 인간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던 상황을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인간과 길고양이가 좀 공생하는 파빌리온인 건가요? 지금 담고자 하는 대상이? 저희가 네. 공생의 그 대상을 선정할 때 네. 기본적으로 일단 자연에 풀어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생을 유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생이기보다는 실제로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공생을 이끌어내는 것이 조금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여가지고요. 네.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이미 자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놓아주고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지만 실제로 반려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타겟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보여주는 저 장면에서
사람과 어쩌면 저런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관계나 이런 맺는 장면들이 좀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그냥 만들어서 뭐 길고양이들이 와서 노는 일종의 놀이터가 된다. 뭐 그게 뭐 사람들은 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바라만 보는 건가요? 그 구조물을? 저희는 일단 저희가 원래 여태까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한 건축만을 해왔는데 저희가 그 동물을 위한 구조체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장소를 제공준다는 것 자체로도 그 사람의 행위에서 공생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보다는 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제시를 먼저 하였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좀 느끼기에는 뭐 우리가 공생이라는 일종의 그런 주제를 갖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생이라는 게 뭐 다른 대상들과 들의 어떤 공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사람과 다른 어떤 이런 길고양이 혹은 우리가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야생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상들을 좀 설정하는데 과연 이 길고양이라는 대상을 했을 때 뭐 어쨌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소들이. 뭐 단순하게 그냥 어떤 구조물이 되어서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어떤 대상들, 어떤 뭐 야생동물이든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어떤 타겟팅한 유저가 정말 사용을 하려면 그들과 정말 공생을 하려면 어떤 방식이 좀 더 공생하는 방법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만드는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구조 연구나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하는데 제가 약간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지금 경기대, 명지대, 인천대 이렇게 3개 학교를 봤는데 과연 지금 만드는 파빌리온의 어떤 구조들 있잖아요. 그 일종의 첫 번째 팀은 뭐 일종의 나무 막대 같은 재료들을 뭐 다듬어서 어떤 조인트로 이렇게 묶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명지대처럼 약간 육각형의 형태를 약간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어서 어떤 구조를 짜고 연결 부재를 한다든지. 근데 이게 사실 새 학교의 과연 이 구조 스터디와 혹은 어떤 뭐 형태를 스터디? 이게 과연 이번 주제랑 얼마만큼 연관이 있지? 이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하우스 작년에도 튜터로 참여를 했고 올해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작년의 주제여도 그냥 나올 법한 어떤 구조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와 형태들을 본 것 같거든요. 파빌리온 저희 만드는데 뭐 이런 구조를 사용하려고 해요 나오는 어떤 방식들인데 과연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이 결과물들이 약간은 좀 매년 왜 비슷한 어떤 파빌리온 형태들을 만드는 거지? 왜 이렇게 비슷한 구조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나? 저는 일단은 좀 그거에 대해서 학생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이게 어, 이 어쨌든 우리가 우하우스가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행사가 되었고 뭐 지금 앞선에서 3명의 건축가들의 파빌리온들을 보면은 그 파빌리온에 담겨져 있는 어쨌든 건축의 유형들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그게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뭐 컨셉이라고 부르는 혹은 건축을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그거가 굉장히 긴밀하게 좀 연관이 되어서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든지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조금 더 어쨌든 논리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흥미를 느끼는데 약간은 이야기들과는 사실은 좀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게 그냥 어떤 좀 구조와 형태가 나온다? 뭐 이거는 약간 공통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꼭 어느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만약 학생들이 어쨌든 뭐 앞으로 건축을 뭐 이 프로젝트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함에 있어서 어떤 뭐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개념적인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조금 더 연관관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주제로부터 나온 어떤 구조들이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팀들이 사실 지난 디자인 회의도에서도 좀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혹시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가 한 얘기도 좋고 질문들이나 궁금한 사항들 혹시 있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구조적인 모습을 이렇게 모듈 계획을 하거나 네. 모듈을 이렇게 쌓아 올라서 구조적인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생이라는 그런 주제나 저희가 선택한 주제에 대한 컨셉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게 풀어나가는 방법일까요? 그냥 우선 그냥 이게 어쨌든 학생분들이 어디까지 작업을 할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길고양이를 어쨌든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고양이 집을 설계를 한다. 그쵸? 고양이 집이 야외에 있는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고 사람들은 일정 부분 다가가는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제한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먹이를 준다든지 그쵸? 우리 길고양이들에게 실제 먹이를 주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게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장면 딱 멈춰 주세요. 사실 저게 삼각형의 구조가 길고양이 집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고양이들에게 그래서 이 삼각형의 구조가 안락함을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호처의 어떤 피난처가 되는 건지 근데 사실 그냥 이거는 구조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갖고 온 삼각형 형태 같다는 저는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고려했는가가 평가의 크리테리아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그냥 이 상태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못할 것 같아요. 높은 평가를 못하겠지만 다른 튜터들은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봤었던 누구 작업이었는데 왜 길고양이 혹은 어떤 고양이 타워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양이들은 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행동들을 좀 분석해서 고양이 타워를 건축가분이 작업한 거를 예전에 한번 봤던 기억이 좀 나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타워를 좀 더 만들 때에 건축가가 생각하는 어떤 좀 더 형태적인 것들, 좀 구조적인 것들,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양이 타워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면은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저도 그냥 이렇게 문득 떠오른 건데 이게 약간 움직이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더 형태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어서 아침과 낮과 밤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형태적인 변화를 만들 수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라는 거의 습성을 좀 분석하고 그럼 길고양이와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주고 사람은 과연 길고양이라는 것과 공생을 할 때 어떻게까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면 좀 더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것 기능들 담을 수 있는 기능들도 좀 이렇게 디테일해질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럼 구현하는 단계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구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보여준 육각형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고양이 타워를 만드는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짠다든지 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삼각형 구조라는 게 길고양이와 사실 어떤 연관관계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겠을 뿐더러 그 만들어진 어떤 최종의 형태들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이 이 길고양이와 관계를 하면서 공생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2주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사람과 길고양이와의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서 뭐 디자인 측면에서 좀 뭐 입힌다든가 아니면 저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 이거를 1대1로 만드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요. 이 팀. 예,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이디어를 그래도 굉장히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예, 그런 스터디들 뭐 그런 거를 PT나 혹은 전시에 많이 담으면 또 보는 어쨌든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걸 딱 작업을 봤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겠고 지금 건축가들의 계획과 의도들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사실은 이렇게 좋은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과 우리들의 의도를 좀 더 시민들에 좀 더 이렇게 어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시나 혹은 발표의 측면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또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